제가 이제 93년 말까지는 산미그룹 그 기획조정실 담당으로 있다가 그 IT 회사인 렉스캔을 창업했고요. 22년 동안 운영하다가 이제 2015년도에 그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책 쓰고 강의하는 그런 또 컨설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1997년도에 그 인덕대학교 겸임교수, 2년 후에 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그 거기는 이제 국립대학인데 거기서 그 교수 직함을 줘서 강의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단국대학교 초빙교수에서 2년 전에 이제 강의는 다 끝냈는데 요즘 아직도 그 온라인 강의로 대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에, 강의 주제가 이제 핸드폰 하나로 스마트 워킹입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기술의 현격한 발전으로 정말로 이제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별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없이도 스마트 워킹 할 수 있게 됐어요. 오늘 이제 소개를 드리겠지만 세계 최상급 품질의 무료 앱 15가지. 저는 뭐 한 200여 가지를 써봤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업무에 아주 중요하게 쓸 수 있는 15가지 정도만 가리키는데요. 그거 잘 활용하시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뭐 별도의 IT 시스템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실시간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해서 단기간 내에 사무 생산성을 2배 이상 2배 이상이라고 하면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진짜입니다. 2배 이상 증대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 이제 결국 우리가 뭐 소위 얘기하는 워라벨을 시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이 사람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하고 믿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새로운 기법을 배워 전문가가 되면 여러분들 사업도 활성화되실 거고 요즘 뭐 컨설팅 업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육 업계 뭐 아주 형편없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더 활성화되실 거고 당장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또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이제 2015년 렉스캔을 정리할 때까지는 사실 전문 분야에 대한 책을 굉장히 쓰고 싶었습니다.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쓰지 못하다가 2016년 하반기부터 원고를 준비해서 2017년 5월에 스마트 업무 혁신과 성과 관리라는 책을 처음으로 출간했습니다. 준비한 지 단 2개월 만에 두 번째 책을 냈어요. 제가 책 쓴 거는 거의 대부분 다 2개월 내에 책을 쓴 겁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 회사에서 스마트 워킹하라고 시작된 책인데요. 책 쓰기로 연결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4년도 채 안 되는 기간 중에 10권 이상, 이거 말고 이제 몇 권이 더 있는데요. 그 책을 출간하게 된 셈이죠. 이제 다음 달에 아직은 가제목이지만 1천만 시니어 폼맨 탈출하기라는 책이 출판사하고 계약돼서 출간될 예정입니다. 그 책자에는 독자들을 위해서 그 자세한 기능 설명도 있지만 책을 읽고 나서 동영상 시청을 통해서 기능 실습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각 섹션마다 QR코드를 별첨해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면 동영상이 나타나도록 25편의 동영상을 제작해서 붙여놨습니다. 많이들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그동안 뭐 강의한 몇 장의 그저 대표적인 사진인데요. 우측 상단에 보시는 사진 두 장은 2018년에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손안의 스마트 시티라는 대형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20여 개 분야 중에서 스마트 워킹 분야는 제가 컨설팅했고요. 2019년 1월 23일 작년이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핸드폰 스마트 워킹 기술을 소개하기 전에 몇 가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되는 그런 정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스마트폰은요 정말 PC보다 노트북보다 훨씬 똘똘해졌습니다. PC나 노트북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여러분들께 실제로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스마트폰 강의를 이렇게 하면요 듣는 분들이 전부 장난감인 줄 알아요. 정말 이제는 장난감이 아니에요. 그리고 듣는 분들이 해보고는 아이고 이거 뭐 별로 안 좋습니다 하고 중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은요 진짜로 기능은 PC나 노트북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성능은 어떻죠? 스마트폰이 좋은가요? 노트북이 좋은가요?
또 노트북이 좋은가요? PC가 좋은가요? 스마트폰은요, 그 안에 들어있는 공간이나 여러 가지들이 작잖아요. 그 스마트폰 쓰시다가 말썽 많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엄청 생겨요. 근데 노트북이나 PC 쓰시다가 말썽 생기시나요? 고장나기 전에는 안 그렇죠. 스마트폰 그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껐다 키시면 돼요. 근데 스마트폰에 또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어떤 그 앱을 쓰시다가 기능이 말이죠. 갑자기 중단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되죠? 아시는 분들 다 아시지만 이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시니어들은. 앱을 지웠다가 다시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세상에 그 앱을 다시 지웠다 다시 올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기록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이게 바로 스마트 워킹인데요. 여러분들 그 앱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는요. 전부 그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클라우드 공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내렸다 다시 올리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카톡은 좀 다릅니다. 미리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카톡은 워낙에 많은 데이터, 그 동영상, 사진들이 올라가 있어서 이 친구들이 주어져요. 미리 조치를 안 하면.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죠. 자, 이 다음에 화면 잠깐 보실까요? 핸드폰에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우측에 있는 노트북이나 그 PC 모니터에서 그대로 따라서 들어가게 되죠. 뭐라고 얘기를 하든가 독수리 타법으로 입력을 하면 PC에서 동기화되는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예요? 색깔 표시가 있죠. 거기 보시니까 사람 이름이 또 조그맣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앞으로 이제 설명드리게 되겠지만 한 서류에 300명까지 공유할 수 있어요. 한 서류를 300명하고 공유하는데 그중에서 100명이 그 서류를 동시에 그들이 어디에 있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각자 아무데나 수정을 할 때 혹시 같은 부분을 여러 사람이 수정하게 되면 에러가 생기겠죠. 그래서 한 문서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정을 한다 할지라도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 튀지 마라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300명 다 다른 색은 아니지만 각자 색깔 따로 해서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인공지능하고 딥러닝 기술은요. 이미 우리 인류에다가 엄청난 그 효과를 줬는데 그중에 3대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측에 보시는 로봇 기술입니다. 1965년도에 산업용 로봇이 처음 나왔죠. 그래가지고 그 조립하던 것들이 전부 로봇이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도에 여기 사진에서 보시듯이 무빙 로봇이 나왔어요. 이제 일부 지능을 함께해서 인간이 명령을 하면 로봇이 인간의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음성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나운서처럼 정확하게 얘기하지만요, 어떤 사람은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먹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그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로봇은요, 그 모든 사람들이 무슨 명령을 실행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그렇죠? 예. 이제는 독수리 타법으로 문자 입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로 해도 다 문자가 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말만 아니라 그냥 적당히 얘기하는 사람의 말도 문자화시킵니다. 또 한 가지 영어만 이해하면 되나요? 한국말만 이해하면 되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요한 언어들은 이 로봇들이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번역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 번역 기술서 잘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범죄합니다. 저는 그 첫 페이지에 달하는 한국 그 리더십 책자를 제가 이제 내비게이터십이라는 리더십의 그 한국 코치인데요. 제가 이제 외국 생활을 제법 했기 때문에 그 개발한 국원서란 친구가 어이구 자기가 국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영어는 내가 해줄게. 홈페이지 되는 책자 번역을 한 얼마 만에 한지 아십니까? 토벌구이. 이거 이제 제가 강의를 직접 할 때는 오프라인 강의에서 물어보면 대답들 많이 하는데요. 맞춘 사람이 없어요. 4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번역 자체는요. 30분도 안 걸렸어요. 1000페이지입니다. 책 3권. 예. 근데 그게 만약에 커넥텔 잉글리시로 그러죠. 그게 만약에 대화태 영어 같은 고치가 하나 없더라고요. 그냥 쓰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책으로 나와야 되니까. 또 아프리카 이제 영어권 3대 지역 케냐, 에티오피아, 우간다에서 책으로 발간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프리카 가서 그 강의를 했죠. 한 30시간씩 그 매일 그냥 강의만 하다가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퍼실리테이터도 양성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한국말로 강의하고 동시 통역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저는 뭐 영어를 오래 쓰긴 했어도 지난 10년 동안은 영어 쓸 일이 없어갖고 그 실력이 엄청 줄었다고요. 그 번역을 해보니까. 근데 저는 그 이따 보여드릴 그 앱의 그 기능 때문에 그 영어를 30시간씩이나 강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따 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미지 인식 기술입니다. 로봇이 말이죠. 너무나 똑같이 생겨서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쌍둥이가 있는데 그중 부인은 무중력에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쌍둥이 동생은 형편없이 나쁜 친구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사람은 도저히 분간할 수도 없다. 근데 만약에 인공지능이 쌍둥이 동생을 주인인 줄 알고 그 명령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죠. 재앙이죠. 그래서 이 이미지 인식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한 겁니다. 이제는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서 같은 거나 이런 거를 문자돼 있는 거를 찍기만 하면요. 바로 문자가 되는데요. 문서가 돼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제 그 정확도가요. 저는 이거 벌써 한 5년 이상을 썼거든요. 과학도가 엄청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미지 인식 기술 발전 앞으로도 문서를 찍기만 하면 또는 아니면 사진을 가져오면 또 문서가 돼요.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그 세 가지 대표적인 기술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 워킹에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술이 STT입니다. 스피치 투 텍스트. 다시 말해서 말로 하면 문서 작성이 됩니다. 구글 독스라든지 구글 번역, 구글 지도 또는 모든 검색 엔진들이 대부분 다 말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서지능. 요새 알렉사 같은 거 엄청납니다. 한글이 안 돼가지고 한국어는 쓸 수가 없는데요. 구글 어시스턴트라든지 네이버에서도 클로바라는 게 아주 좋고요. 여러분들 빅스비 쓰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것들이 다 비서지능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ITT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지 투 텍스트. 이제 사진 찍으면 문자가 되는데요. 저는 여태까지 여기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렌즈라는 걸 쭉 가르쳤었어요. 그게 뭐 품질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근데요, 세상에 정말 놀랐습니다. 저 한 1년 전서부터 사진 찰칵 문서 스캔. 국산입니다. 국산. 자, 국산 앱 중에서 이렇게 좋은 게 있을까? 기능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오피스 렌즈보다 많이 떨어져요. 근데요, 너무나 쉬워서 시니어들이 사용하기 최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글에 관한 한 문자 인식도가 훨씬 더 좋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렌즈보다. 제가 요즘 이거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구글 트랜슬레이트, 구글 번역도 인식도가 엄청 좋습니다. 이따 다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TTS입니다. 이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요. 텍스트 투 스피치. 그러니까 문자를 옮겨다 놓으면 읽어줍니다. 이게 또 뭐 여러분들 특히나 책글 쓰기 하시는 분들 아니면 논문 같은 거 쓰시는 분들 다 써놓고 교정 보신 일 있으시죠? 책 한 300페이지짜리 쓰시면 교정 한두 번 보고 다 끝납니까? 절대 안 끝납니다. 읽어도 틀리는 게 나와요. 네. 별로 이해가 안 되시나 봐. 써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요, 이 저 텍스트 투 스피치 있잖아요. 읽는 것보다 들으시면요, 금방 틀린 걸 이해하시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읽으면서 들으면 그게 또 엄청납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읽는 것보다 읽으면서 들으면 이 시니어 애들의 경우는 효과가 30배나 좋아진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오늘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이 핸드폰 화면을 전부 다 스마트 뷰 기능을 통해서 테레비나 빔 프로젝터나 또는 대형 모니터에 이렇게 해서 봅니다. 여기 이미 아마 눈이 좀 침침해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그 글자를 작은 글씨로 보지 않고요. 대형으로 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게 이제 여태까지 제가 톡풀이라는 그것도 뭐 세계 1위인데요. 그걸 썼었는데 제가 작년부터 바꿨어요. 이 톡풀이는 별로 발전이 없었고 그걸 팔아먹으려고 그러는지 공짜.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린 건 전부 다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요. 뭐 어디 시스템 돈 비싸게 주고 살 필요 없습니다. 이 첨부 공짜 툴을 어떻게 활용하면 뭐 예를 들자면 가려도 무한대로 저장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다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오늘 소개를 드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자료 실제 앱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부터는 화면을 좀 바꾸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순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STT 또 STT가 말하면 스피치 투 텍스트라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ITT 이미지 투 텍스트. 어떻게 사진을 찍으면 얼마나 빨리 문자화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정말 정확성이 엄청나고요. 세 번째 TTS. 그렇게 기본 그 기술들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요. 이거는 이번에 실습하는 시간이 아니라 저는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션이 이제 진짜 중요한데요. 실시간 의사소통 시스템 아니면 핸드폰 하나로 스마트 워킹을 과연 어떻게 하는데 이 공유 기술이 말이죠.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쉐어링하는 기술로 이 협업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뭐 그러니까 소위 보고서 작성, 그 다음에 회의 없애는 거, 국내외 출장 없애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공유 기술에서 나오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설문조입니다. 여러분들 설문조 얼마나 쉬워지고 얼마나 엄청난 기술을 발전하는지 몰라요. 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그런 것들 가지고 성장을 했는데요. 그거를 뭐 어떤 대형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기업들은 뭐 시스템들 많이 구축을 했습니다만은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이라는 게 한 300명 이런 것도 중소기업이잖아요. 여러분들 가져서 가르쳐 주시기만 하면 그네들 자신들이 직접 내부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법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들 줌 화상회의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 기업에서 쓰실 때는 줌보다는 구글 미트가 더 활용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에다가는 줌보다는 구글 미트를 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STT 가장 처음 기능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좌측에 보시는 것이 제 구글 크롬에서 열은 구글 드라이브 화면입니다. 이건 노트북이에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이시는 것이 제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제가 그래서 아까 뭐 이렇게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그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지금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미리 좀 만들어 놨는데 실습1이라는 그 테스트 화면을 문서를 하나 작성해 놨어요. 제목만 달아 놨습니다. 여기다 제가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핸드폰에다 대놓고 말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노트북에 그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문서에 어떻게 동기화, 소위 싱크로니제이션이죠. 동기화되는지 한번 보죠. 그 속도 한번 보세요. 제가 실습1을 열겠습니다. 마이크를 켜고 저는 지금 보고서나 자료 작성을 위하여 독수리 탑법으로 입력하는 대신 말로 하여 문서 작성하는 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말로 하여 문자화하는 것이 동시에 제 노트북에 동기화되어 추가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스마트 워킹 기법입니다. 이제는 스마트 워킹을 위해 다른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필요 없습니다.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그동안 책글 쓰기를 원했거나 무료 앱만으로 회사의 스마트 워킹을 컨설팅하려고 생각하시던 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덤벼들어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하겠다는 다짐을 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 아프리카 지난 한 2년, 3년 이제 가까이 됐는데 거기 가서 막 한 달, 두 달씩 그냥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대 결절이 왔습니다. 제가 성대 결절이 있기 전에는요, 고칠 게 거의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성대 결절이 와서 뭐 죽을 때까지 그냥 약 먹고 강의를 줄이든가 없애든가 아니면 뭐 제가 뭐 교회 다니면서 성가대 하지 말든가 이거 두 가지 다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약을 먹고 있는데 그 바람에 지금 인식도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도 보십시오. 안 봤지만 별로 틀리는 거 있나요? 고칠 거 없어요? 핸드폰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언제 생기죠? 아이디어는요 이렇게 뭐 딱 그 PC 앞에 앉아서 생각할 때 아이디어가 생기나요? 아니면 막 친구들하고 놀다가 텔레비 보다가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생기나요? 언제든지 생겨요. 근데 그 아이디어는요 적어놓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다 없어집니다. 기억도 안 나요? 근데요 진짜로 저는 이게 책글 쓰기 또는 이런 회사 일 하면서 CEO를 하면서 CEO도 저는 22년 동안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생각이 났을 때 그 아이디어를 적어야 돼요. 어떻게 적습니까? 없죠. 무슨 뭐 메모지를 갖고 다니나요? 이제는 생각날 때마다 핸드폰에다가 예, 제가 좀 이따가 구글 드라이브 저장 공간을 무한대로 쓸 수 있는 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원래는 여러분들한테 개인들한테 15기가바이트만 줘요. 예, 근데 저는 그걸 무한대로 쓰는 법을 알아요. 언제든지 그냥 이 사건별로 이벤트별로 뭐든지 하여튼 전부 다 이렇게 말로 적어놓으면 여러분들 PC나 핸드폰에 아니 PC나 노트북에 전부 다 이렇게 동기화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일단은 구글 드라이브의 문서로 작성되는 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PC 또는 내 집에 있는 PC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 핸드폰과 노트북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동기화가 빨리 됐나요? 아닙니다. 제가 핸드폰에서 문서 작성한 거는 저 미국에 있는 구글의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갔다가 이렇게 온 거가 속도가 어떻던가요? 괜찮죠? 이제 메뉴 3페이지에 있어요. 네? 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근데 이 SDT는요, 원래는 스마트폰에서만 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구글 문서는요, 구글 드라이브는 이것이 소개될 때 얼마 후부터 바로 노트북이나 PC에서도 됩니다. 여러분들 노트북에도 마이크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측 앞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앞에다 대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요즘은 멀리 떨어져서 얘기해도 됩니다. 좌측에 제 노트북 화면을 보세요. 좌측에. 거기에 보시면 도구가 있죠. 도구. 거기에 음성 입력이 있습니다. 음성 입력. 이렇게 마이크가 나왔어요. 제가 마이크를 켜고 여기다가 지금 또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마이크. 이번에는 제가 노트북의 구글 문서에 바로 마이크에 대고 말로 하여 문자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단하지요? 별로 대단하다고 안 느끼시나요? 여러분들 이 구글 문서 말 STT는요, 이 마침표라든지 쉼표라든지 뭐 다음표라든지 이런 거가 없어요. 그래서 틀리는 거 이제 고치는데 핸드폰에서 독수리 타법으로 손가락으로 치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노트북에서 이렇게 고치시는 게 빠르겠어요? 틀리는 거 여기서 이렇게 고쳐주시면 돼요. 제가 보니까 별로 틀린 게 없네요. 오늘은 제가 중요한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해서 그런지 별로 틀리는 게 없네요. 이 띄어쓰기도 조금씩 틀리고요. 그랬더니 요 핸드폰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핸드폰에도 금방 또 동조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보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트북뿐만 아니 핸드폰뿐만 아니라 이 STT가 노트북이나 PC에서 다 할 수 있다. 특히나 저 논문이나 아니면 강의를 많이 댕기시는 분들은요, 이걸 활용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강의 많이 댕기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 강의 많이 들어보시죠? 작년 초만 해도 이 소위 아날로그 보이스라고 그러죠. 사람의 음성은 인식이 엄청 잘 됐는데요. 이 디지털 보이스 있잖아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여러분들 혹시 영화 같은 거 보시잖아요. 그럼 뭐 외국 영화라 그러면 그거를 전부 다 문자화 시킬 수 있게 됐는데요. 지금은 그 정확도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그걸 보여드리기 전에 미리 조금 조치를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마이크를 쓰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지만 요거를 마이크를 끄고 스테레오 믹스라 해서 시스템 소리를 해야지만 그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제가 그걸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잠깐 우선 한 사람이 주은광이라는데 이 친구 주은광이가 아주 참 괜찮더라고요. 옛날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걸 제가 한번 문자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문자화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우선 제가 소리 설정부터 바꾸겠습니다. 입력 장치에서 마이크는 이제부터 이 스테레오 믹스부터 끄겠죠. 스테레오 믹스 켜고 마이크는 끄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 설명이 안 들리니까 잘 보시기 바래요. 이제 줌에서 강의하는 소리가 여러분들 실습일에 전부 다 문자화 될 겁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보시기 바래요.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기능들을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찍어서 다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생활제한 유장입니다. 줌을 한 번이라도 이용하신 분들을 위해서 알면 유용한 기능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줌에 대한 강의 그리고 줌을 통해서 다른 강의들을 하는데요. 여러 번 강의들을 했던 것 중에서 괜찮은 기능들을 뽑아서 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업데이트된 기능이 있어서 최근 업데이트 기능까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능은 호스트 비디오 따르기 기능입니다. 자, 아마 화면을 보시면요. 참가자들 화면 자, 이제 제가 다시 설명으로 돌아왔는데 어떠신가요? 거의 틀리는 게 없죠. 이게 1시간, 2시간 틀어놔도요. 전부 문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활용하실 때 정말 유명 강사들의 강의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문자화해서 쓰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이따 이제 제가 시연을 해드릴 텐데 이런 것들을 또 다 읽어줘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기만 하신다면 이해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카톡 배우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1시간 이상 배운 사람 없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열심히 쓰다 보니까 잘 쓰게 됐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STT는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핸드폰에다 말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노트북에서 이제 말로 해서 만드는 거. 두 번째 ITT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핸드폰 화면을 보시죠. 자, 이게 핸드폰 화면이죠. 여기도 지금 이 내용들이 다 동조화돼서 들어갔고요. 이제는 ITT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진 찰각 문서 스캔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또는 책 같은 거, 논문 같은 거 쓰실 때는 책을 막 여러 권 사시죠. 그죠? 그런 다음에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견줄지를 다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타이프가 좀 잘 안 되면 아르바이트생 불러요. 젊은 친구. 타이프 초월하고 그걸 다 이제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 자료로 만드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필요한 부분은요. 책다 바로 찍으면 그게 문서가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 핸드폰 보시면 여기 사진 찰각 문서 스캔이라는 거 여기요. 이게 공짜 툴이 돼서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광고가 나옵니다. 광고를 지웠고요. 자, 요 자각 안에 문서가 하나, 영어 문서입니다. 영어 문서. 요걸 자, 이 사진 찍었어요. 이제 제가 여기까지만 필요하죠. 자, 이렇게 조정을 하고 문자 추출합니다. 또 광고가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광고가 끝나면 끄겠습니다. 이 공짜를 쓰려면 이런 문제점은 좀 있어요. 자, 이렇게 벌써 문자가 다 되는데요. 이게 한글, 영어 이런 것들 좀 주요 문자는요. 틀린 게 거의 없어요. 자, 요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핸드폰에 있는 모든 자료는요. 어떤 단어 위에 엄지손가락으로 잠시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택창이 떠요. 거기서 잘라내거나 복사하거나 여기처럼 모두 선택이란 게 나오거든요. 모두 선택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복사할게요. 복사했나요? 복사해갖고 다시 구글 드라이브로 가서 여기다 그냥 제가 복사를 할게요. 여기다. 붙여넣기 합니다. 자, 이렇게 붙여넣었어요. 이제 내 자료가 된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책에서 중요한 부 아까 왜 이 사각이 있어갖고 나오는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이 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겨놓고 이게 이제 별도의 파일로 전부 다 저장을 해놨다는 별도의 파일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료가 막 계속 누적이 됩니다. 제가 이제 미리 좀 말씀드리면 구글 드라이브 안에서 구글 드라이브는 여러분들한테 15GB 무료 공간을 주는데요. 이렇게 구글 문서, 그러니까 소위 이거 덕스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엑셀과 같은 거는 이거 워드와 같은 엑셀과 같은 거는 스프레드시트라고 합니다. 파워포인트와 같은 거는 프레젠테이션이라는데 그렇게 구글 덕스로 만들어서 저장하면 무한대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어떻게 하는 건 되는 건지 뒤에 말씀드릴 텐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진 찍어서 문자화하는 거 간단하게 한번 보셨고요. 이거 이외에도 몇 가지 기능이 더 있습니다만은 그건 나중에 전문가 과정이 있을 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뭐 길거리에 있는 무슨 뭐 설명서가 있고 저는 이제 어디 뭐 박물관 같은 데 가면 뭐 설명서가 참 많잖아요. 그냥 찍습니다. 찍으면 바로 되는데 우선 구글 번역에서 이 ITT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구글 번역의 ITT도 엄청납니다. 구글 번역 써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구글 번역을 열어볼게요. 영어에서 한글이니까 이걸 제가 바꾸겠습니다. 제 핸드폰 화면을 보세요. 자, 그 여기 보니까 중간에 카메라라고 있죠. 카메라를 킵니다. 여기 ITT입니다. 자, 이렇게 잘 들어오게 해서 찍습니다. 예, 문자 인식이 잘 됐네요. 제가 모두 선택이라는 걸 누르자마자 위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렇습니다. 벌써 번역이 됐어요. 한 페이지가 이렇게 번역이 다 됐어요. 한글로. 자, 이렇게 해서 금방 번역된 걸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일 밑에 가시면 복사가 있거든요. 이걸 복사해 갖고 또 다시 뭐 다른 서류에다가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게 또 내 자료가 된 건데요. 이거 나중에 한번 시험해 보세요. 틀린 게 별로 없어요. 이제는 번역 품질도 엄청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번역하는 기법들도 그냥 이 기능만 한다고 해서 번역을 잘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번역을 잘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게 중요 과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번역에서 ITT 하는 걸 보셨고요. 기왕에 이렇게 번역에서 ITT 하는 걸 보셨기 때문에 제가 번역의 몇 가지 기능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해외여행 가서 그 나라의 말을 몰라도요. 이 번역이 108가지의 언어로 번역이 된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여기 영어라는 거 눌러보면요. 이게 다 번역되는 언어이 108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로봇이 움직이려면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옮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언어들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걸 또 읽어주기까지 합니다. 자, 도착 언어를 제가 그냥 영어로 하고요. 그 다음에 대화, 동시통역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어디, 저는 뭐 미얀마니, 뭐 베트남이니 이런 데 가서 장학생들 선발해서 뭐 가리키기도 하고 하는 걸 많이 해보지만 거기서 굉장히 많이 썼어요. 한번 보실래요? 대화 누릅니다. 대화. 제가 지금 학교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면 되지요? 요게 지금 읽어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안 들리는데요. 이거 좀 기다리시면 여기 읽어줘요, 읽어줘.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영어로 얘기해 볼게요. You may turn right on the next traffic light. 자, 이게요, 여러분들 참이 대단한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품질이, 그러니까 이 동지통역의 품질은요, 많이 좀 떨어졌어요. 이 실제로 다른 번역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어디 그 해외 나가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제는 실력이 좋아져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동시통역이 아니라 제가 이제 처음 3년 전에 그 케냐에 갔을 때요. 케냐가 영어권이지만 영어로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그 30시간을 가리키러 갔는데요. 뭐 영어 강의를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 가서 가르치려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TTS에서 하루 종일 들었어요. 처음엔 속도를 천천히 해서 듣고 영어 번역된 거를. 그러고 이제 점점 빨리 했더 어느 정도 속도가 되니까 강의할 수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가면서도 제가 이걸 활용했어요. 뭐냐 하면 바로 TTS입니다. 내가 한국에서 여기까지 하루 종일 걸려서 비행기를 타고 온 이유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5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리더의 대단한 리더십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리더십을 배우셔서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딱 얘기했어요. 제가 이걸 스와힐리어로 안 바꿨네요. 제가 이걸 스와힐리어로 바꾸면 스와힐리어로 다 금방 바뀌는데요. 요게 얘네들이 막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걸 큰 화면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막 스와힐리어가 나오니까 지들도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용어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요거 이제 제가 Sababu ya mimi kuchukua ndege kutoka Korea siku nzima kutoka hapa ni kwamba nchi ya Korea imebadilika kutoka nchi ambayo iliona misaada katika kipindi kifupi.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스와힐리어 들으신 거예요. 이게요 순식간에 될 변화가 되는데 사실 이건 하나의 강의 기법이에요. 제가 이걸 제일 처음에 보여줬거든요. 정말 놀래고요. 이 친구들이 한 30시간을 5일 동안 배우고 이제 마지막 날 제가 떠나는 시점에
저는 막 울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이 기폭제가 사실 되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걸 보셨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번역 기법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아까 만들었던 이 자료 있잖아요. 아까 이 실습일이라는 자료 있잖아요. 이 중에서 제가 일부만 한번 옮겨볼게요. 조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냥. 요걸 제가 복사를 해서요. 구글 번역에 옮겨놔 볼게요. 네, 벌써 이게 영어로 할게요. 영어가 좀 네, 네, 이 영어입니다. 이게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한 번에 4천 단어까지 번역해 줍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책장 한 300페이지 같은 건요, 그건 4천 단어니까 A4 용지 10포인트 글씨로 한 그 100페이지 정도 돼요. 그걸 다 자르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100페이지짜리를, 300페이지짜리를 잘라. 옮겨 놓으면 옮겨 놓자마자 번역입니다. 이걸 다시 복사해서 하나의 문서로, 하나의 원고로 통합하는 시간이 그때 제가 4시간 걸려요. 근데 지금 이제 지난 한 3, 4년 동안의 번역의 품질이요.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해외 나가면 뭐 코이카 직원들만 해요. 나가면 뭐 요새 이제 그쪽 나가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갖고 전부 다들 모입니다. 가르쳐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또 선교사들 번역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거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ITT를 구글 번역에서 이제 또 가르쳐 드리면서 번역 기능을 조금 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해외 책자를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뭔가 책자 만드는 거나 논문 만드는데 써야 되시는 분들은 이걸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실 수 있게 됩니다. ITT를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TTS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여기서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우리 집사람한테 공유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두 번째 설명하는 게 공유와 설문서와 비대면 화상회의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공유 기법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회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잘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문서는 이제 여기서 노트북으로 다 고쳤다고 치세요. 예, 다 고쳤다고 치세요. 여기 뭐 좀도 표도 치고 다 고쳤어요. 그러고 나서 공유 버튼을 누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 공유하기 전에 주소록이라는 걸 좀 만드셔야 되는데 그건 너무나 쉬운 건데요. 하여튼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한번 이 집사람 여기 이미 나와 있네요. 여기 진짜 하나 정도 치면 딱 나와요. 예, 주소록을 만들어 놓으면 진짜 하나 치면 이렇게 진짜 시 가진 우리 집사람인데요. 요거에다가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뭐가 있죠? 편집자가 나오죠. 요건 수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걸 문서를 공유하면요. 그 사람이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명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100명까지예요. 100명 한꺼번에 편집 수정 권한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이걸 가지고 스마트 워킹을 한다고 쳤을 때 영업사원 100명까지 이거 쓸 수 있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영업사원들은 나가서 영업활동 보고서라는 파일에 엑셀 같은 파일에 구글 스프레드시트죠. 거기에다가도 회의 끝난 다음에 말로 오면 다 작성이 돼요. 이거 칠 필요도 없어요. 핸드폰에서 말로 오면 다 작성돼요. 그렇게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댓글 작성자 있죠. 요건 뭐냐면 야 너는 수정은 못해. 댓글만 달어. 댓글도요 달면은 누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시 몇 분에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어디에다가 댓글을 달았는지 다 표시를 해줍니다. 그것도 이따 보실 거예요. 이것도 100명입니다. 그 다음에 비호가 뭘까요? 야, 넌 댓글도 달지 마. 그냥 보기만 해. 참고만 해. 역시 100명. 그래서 이론적으로 300명이 되는 겁니다. 제가 편집자 기능을 해서 보내겠습니다. 자, 보내기 할게요. 자, 이제 갔습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지금 가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의 핸드폰을 켜서 공유된 문서에서 수정하는 걸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실습일을 제가 집사람 화면에서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 표시가 여기 나왔죠? 요거 집사람 여기 뭐예요? 집사람 여기 했더니 진선에 이렇게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조금해서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집사람이 지금 여기다 고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집사람의 핸드폰에서 말로 수정을 해볼게요. 저는 지금 집사람에게 공유된 실습 1이라는 문서를 제 집사람의 핸드폰에서 열어
말로 문자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노트북의 구글 문서가 수정되는 부분에 빨간색이 자그마하게 번쩍거리는 모습이 보이시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의 공유 문서의 편집자로 권한이 주어진 수십 명이 동시에 작업할 때 같은 부분을 한 명 이상이 동시에 수정함으로써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공유자의 문서에 동시에 표시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놀랍지요? 이거 제 노트북이나 제 핸드폰으로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 핸드폰에서 이거 보이시나요? 집사람 핸드폰에서 한 거. 이게 공유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데요. 물론 공유 협업을 하면서 이거 이외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적용이 되는데 여러 가지 카톡에서 여러분들 쓰시는 기능이나 비슷한 것들이에요. 그거를 회사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뭐라고요? 공짜예요. 자, 이번에는 TTS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TTS는 이제 문자를 옮겨놓으면 읽어주는 건데요. 역시 이 TTS 역시 읽어줄 때 내 마이크를 끄고 스테레오 믹스를 켜야 되기 때문에 그 읽어주는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TTS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dd Voice Aloud라는 걸 켜는데요. 제가 이게 일단 문서가 굉장히 큰 문서가 돼서 이와 같이 미리 좀 옮겨놨어요. 미리 옮겨놓은 거를 제가 이건 핸드폰 화면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영어로 번역된 거. 제가 이제 강의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 책자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슬라이드 화면마다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First Class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슬라이드 1 하고 나와 있죠. 요거 읽는 거 한번 보실래요? 여기 밑에 보시니까 레이트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건 속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에 요 정도 속도로 들었어요. 이게 이렇게 빨라지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죠? Hi, ladies and gentlemen. Professors of 20s teach just difficult theories, ones of 30s principles and rules, ones of 40s just important theories, ones of 50s just what he or she knows, ones of 60s just what he or she remembers, and ones of 70s as his or her tongue says. When this lecture finishes, you may tell me what age group I belong to. I want to talk about space, time, and thought at first, because these three are the most important in human history. 요 보시니까 어떤가요? 제가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해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저는 이제 대부도에서 걸어 다닐 때 한 시간 이상을 걷는데요. 이거 계속 듣는 거예요. 천천히 해서. 그런데 이게 점점 빨리 해서 아까 좀 빠른 속도까지 가니까 제가 강의 한 번도 안 해봤었어요. 사실 케냐에 가기 전까지 3년 전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게 귀가 뚫리면 입이 뚫리거든요. 강의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언어를 누군가 배우신다든지 할 때 이런 걸 꼭 써라고 추천합니다. 이렇게 이제 서류를 드라이브에 있는 서류든 뭐 여러분들 그 저장 공간에 있는 서류든 뭐든지 이거는 TTS는 핸드폰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읽어주는데 그게 교정 보는 거라든지 또는 뭐 여러분들 이 소리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요새는 인공지능 그 소리를 쓰시게 되면 디지털 보이스를 쓰시게 되면 아나운서 땀칩니다. 지금 저는 그 노트북에서는 이 핸드폰 화면을 미러링하는 스마트 뷰 기능을 삼성 플로우라는 걸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옥션에 가서 이 기계 조그만 기계 한 3만 원짜리 있어요. 그걸 좀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 기기를 사시면 테레비나 이런 데 붙여가지고 쓰시면 이 스마트 뷰 기능을 써서 미러링 할 수 있고요. 테레비도 여러분들 최근에 사신 거는 스마트 뷰 기능을 바로 쓰시면 요건 미리 제가 골라놨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요게 이제 콤스 MHL 미라캐스트 동글이라 그래서 한 3만 원쯤 합니다. 요걸 사셔서 이게 이 테레비나 모니터 있잖아요. 모니터도 대형 모니터 있잖아요. 거기다 끼시든지 하면 여러분들 그 줌으로 동화상 회의 같은 거 할 때 노트북도 화면이 작잖아요. 근데 테레비나 이런 그 대형 모니터도 요새 한 25만 원 주면요. 굉장히 큰 거 사십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회사에서도 저는 주요 이 중역들의 책상이나 CEO들 책상은 모니터 사라 그래요. 요새 모니터에는
스피커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까지 잘 나오는데요. 화상회의 하는데 굉장히 이펙티브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TTS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자료 검색하는 기법이 또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구글에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알림이 쓰시는 분 손 들어보실까요? 구글 알림이. 거의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이게 알림이가 얼마나 정말 유용한 기술인지 몰라요. 제가 뭐 앞으로 이제 한 일주일 후에 뭐 어떤 중요한 논문을 써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알림이에다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글 검색 엔진에 들어가셔서 여기 구글 알림이라고 치시면 알림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나온 게 요게 알림이에요. 그러면 키워드, 내가 그 자료를 얻고 싶은 키워드를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 여기 이제 저 구글 덕스, 구글 드라이브, 데이터 개방,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텍트, 미래 인재, 블록체인, 수평적 의사, 스마트 워킹, 스타트업.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게 많으시죠? 제가 요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도록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를 찾을 때 찾다 못 찾는 경우도 참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구글이 지가 알아서 갖다 주는데 이 세상에 가장 많이 읽어본 그런 그 메시지들을 저한테 가져다 줍니다. 제가 이것이 네이버 메일에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네이버 메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메일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제 네이버 메일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동안에 또 쓸데없는 게 많이 들어왔네요. 자, 여기 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이죠. 여기 RPA에 대한 그동안에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그 열어본 것들이 어떤 기사인지 여기 쭉 나와서 협력사 RPA 동안 그만두면 놀고 또 이런 거. 자, 여기 LG전자 게 제일 많네요. 그래서 LG전자의 그 사례를 한번 쓰기 위해서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이 자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걸 저는 그 자리에서 모두 선택해서 복사해서 또 아까 같이 구글 드라이브 옮깁니다. 그럼 내 자료가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요건 새 자료로 한번 옮겨볼게요. 실습일이 아니라 새 자료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플러스 사인을 누르시면 구글 덕스 화면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다 제목을 요 정도까지만 한 다음에 하여튼 이게 이제 제 자료가 된 거예요. 아까 그 자료가. 그래서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걸어 다닐 때나 이런 때 어떻게 하냐. 이 자료를 아까 그 advoice라는 거 들으셨죠? allowed. 그걸 갖고 듣습니다. 그냥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이해가 됐으면 저는 없애버리고 야, 이 자료 중요한데 어떤 내 논문을 쓴다니 보고서 쓰는데 중요한데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저장해서 그대로 보관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STT로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 다음에 ITT로 수집했던 내용들, 이와 같이 TTS로 해서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거 아니면 틀리는 부분들, 교정한 부분들을 그럼 과연 어떻게 찾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물론 이제 노트북에서도 그게 되지만 여기 핸드폰에서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검색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 놀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이미 쓰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하나도 없어요. 저는 미국 가서도 강의 많이 합니다. 미국 회사들도 강의했어요. 거기는요, 기능을 가리킬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은 유치원서부터 구글 드라이브 가리킵니다. 학부형들이 제일 잘 써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저는 대학생들 가리켜야 됩니다.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능 어떻게 쓰면 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코로나 덕분에 클라우드가 아주 그냥 대폭 열렸습니다. 제가 구글 드라이브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에 제가 제 친구 이름을 집어넣겠습니다. 말로 할게요. 김원섭. 여러분들 윈도우 탐색기에서 어떤 키워드 집어넣고 찾으면 금방 나오던가요? 속도 보셨나요? 저는 이 구글 드라이브 안에요. 수백만 장의 자료가 있어요. 저는 예를 들자면 어디 삼성전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금방 찾아줘요. 그게 다 내 자료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친구 경영 지도사의 특강 설명하는 걸 제가 초원하는데 거기에 이제 김원석 이게 들어가 있어요. 카이스탄이라는 카이스트 그 동창회 동교회 특강을 얼마 전에 했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호준이가 우리 큰아들입니다. 이 친구 결혼식 때 김원섭이가 축의금 얼마인지 금방 찾아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강순성 우리 장모님 돌아가셨어요. 그때 조의금 얼마 냈는지 그다음에 이 친구가 세미나 지금 한 30자까지 정규 세미나에 조의금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이 친구 조의금 얼마 냈는지 자 이런 거 우리 호경이 우리 둘째 축의금 얼마 냈는지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 저는 이거 처음에 만들 때요. 다 엑셀로 만들었어요. 이 PC에서는 엑셀로 만드는 게 제일 편하시죠, 그죠? 아래 한글이나 이거 만든 거를 이쪽으로 올릴 때 전부 구글 문서로 자동 변환시켜서 이렇게 된 거를 그죠? 된 거를 제가 우리 집사람과 또는 우리 관련된 애들이나 공유를 했어요. 아까 공유하는 거 보셨죠? 예. 그래서 이건 댓글도 달지 말고 그냥 뷰어 기능만 줘서 공유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저희가 지금 70이 넘었는데도 요즘도 결혼시키고 뭐 상관은 많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 집사람도 웃겨요. 70 넘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얘기하다가 아 요즘 누구가 뭐 시집 보낸대. 그러면 이 사람 딱 들어가서 봐요. 아이고 걔가 우리 큰 놈 갈 때 뭐 5만 원 했고 그다음에 작은 놈 할 때 10만 원 했네. 나도 한 10만 원 해야 되겠네. 친구들이 놀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금방 여러분들 보실 수 있나요? 예. 근데 이거를 또 이런 것들을 전부 홈 화면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드라이브 들어가서 자꾸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 워킹을 회사에서 할 때 이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본다면 제가 시스템의 사례를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재미있으라고 보여드린 거고요.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생산성. 제가 세 가지 키워드를 한꺼번에 집어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아니 내 친구 이름이나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건 뭐 있을 수 있 생산성 이거가 제목에 있는 서류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이게 제목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다 훑어서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수백만 장이나 있는 자료 중에서 이 세 가지 단어를 키워드를 다 포함하고 있는 서류를 찾아준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근데 저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다 다 자료를 갖다 넣는 이유 MS도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365가 있어요. 저는 365도 써봤어요. 기능이 이거보다 딸려요. 근데 스마트폰에서 기능들이 조금씩 딸리는 거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더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과감하게 내가 뭐 구글한테 돈 받는 것도 없지만 구글의 드라이브를 주로 해서 이거 활용을 하도록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핸드폰, 노트북 화면으로 좀 갈게요. 여러분들이 이 구글 드라이브의 저장 공간을 무한대로 쓸 수 있는 법을 지금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 핸드폰에서도 볼 수 있는 스마트 워킹 시스템을 다 구축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막 폴더 구성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PC에 그동안에 있던 자료들, 아니면 회사 서버에 있던 자료들을 드라이브로 올려야 공유도 할 수 있고 설문서도 쓸 수 있고 뭐 검색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우측 상단에 요 설정 표시 보이시죠? 설정을 누르고 또 설정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글 드라이브를 처음 쓰시면 요 업로드 변환이 언체크되어 있어요. 이렇게 체크가 안 돼 있고요. 업로드된 파일을 구글 덕스 편집기 형식으로 변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서류들을 전부 이 구글 문서 형태로 바꾸라. 자동 변환시켜 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15기가바이트가 아니고요. 수백만 장, 1테라바이트, 2테라바이트도 공짜로 쓰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료를 해놓으시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무한대로 자료를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글 드라이브 안에서 구글 덕스로 만든 화면,
서류는 저장 공간에 들어가질 않고요. 이 PC나 노트북 내장 하드에 있던 것들을 올려놔도 구글 독스로 다 자동 변환이 된다 하는 걸 지금 보여드렸어요. 근데 자, 이제 실습일이라는 화면을 다시 가볼게요. 실습일이라고 아까 막 만들어 하면 보셨죠? 이거 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지금 들어있어요. 여기 가보시면요. 파일에 가시면요. 여기 다운로드가 보이시죠? 이걸 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변환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 100명이 막 수정을 하고요. 서로 공유해서 뭐 서류가 완성이 하나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외부하고 연결해서 작업할 때는 구글 문서 모르는 사람 어쩔 거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워드로 그냥 할게요. 그래서 그걸 갖다 메일로 보내시든가 하면 됩니다.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버전 기록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서류를 말이죠. 서류를 한 두세 시간 열심히 타이핑을 했는데 날아가신 적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이제 그것도 윈도우 10에서는 자동 저장이 되도록 바뀌었지만 옛날에 다 날아갔어요. 예. 근데요, 이건 전부 다 자동 저장이에요. 자동 저장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 서류를 여러 가지 수정을 했어요. 옛날 서류를 버전 1.0, 버전 1.1 이렇게 관리를 했으면 좋은데 그거 안 해놨어요. 그러면 이전 거 엎어버리잖아요. 그 이전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쳐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실래요? 버전 기록 보기.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 강의를 위해서 준비한다고 3월 1일에도 뭐 작업을 좀 했고요. 예, 그때 당시에 버전이에요, 이게. 예, 3월 2일에도 작업했고요. 예, 2일에 이 자동 저장 이거 다 지웠네요. 지웠네. 예. 근데 여기 보세요. 중요한 거. 3월 2일 오전 5시 35분. 야, 일찍 일어나서 연습했네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인지 다 나와요. 제가 이것도 이따가 이제 스마트 워킹 시스템에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영업사원이요. 영업사원이요. 아침에 9시 출근을 했는데 그 전날 술을 엄청 먹어갖고 그냥 술이 취해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9시 딱 되자마자 출근하자마자 아유 팀장님 저 지금 우진건설에 회의가 있어서 나가는데요. 여러분들이 팀장이라면 그 친구가 진짜 우진건설 회의가 있어서 나가는지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근데요, 이 친구들 이런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이 친구가 딱 우진건설 회의 끝나자마자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엑셀 화면에 말로 해서 스마트폰에 말로 해서 이 회의 결과 보고한 서류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이게 저장이 자동으로 됩니다. 이게 속일 수도 없어요. 예. 무슨인지 아시겠어요? 이제는 위치까지도 다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잘 안 쓰려는 경향도 있지만요. 서로 신뢰가 형성된 회사에서는요. 위치, 뭐 그다음에 일정도 다 공유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하시면 너무나 효과적입니다. 오늘 그것까지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구나. 이렇게 수정한 거. 근데 여기 뭐가 보이시죠? 이전 버전 복원하기 보이시죠? 이때 버전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잘못 고친 거야. 그러면 이 버전으로 복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본을 만들어 놓고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가 틀린 부분을 싹 복사해서 다시 그걸 바꿔주면 이전 버전으로 복원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여기 수정 횟수가 나오죠. 변경 내용 추적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도 변경 내용 추적을 미리 설정을 해놓으면 됩니다. 이건 근데 자동이죠. A 변경 내용 추적은요. 이거에서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왕초보 핸드폰 책글 쓰기. 자 이게 3명이 공저했습니다. 3명이 공저했어요. 3명.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300페이지짜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파일에 들어가서 버전 기록 볼까요? 300페이지짜리예요. 이걸 한 문서에서 3사람이 같이 동시에 교정을 했고요. 이게 뭐예요? 다 자동으로 저장되는 거예요. 이게. 2020년 8월 11일 8시 아침 3시 22분 오후 이렇게 쭉 제가 뒤에는 주로 많이 고쳤네요. 가재산이도 하는데 가재산이도 했는데 친광철 작가라는 친구가
이게 책을 한 100권 이상 낸 친구야. 대단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 뒤에 쭉 보시면 신광철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친구 잡아다 이거 가리키면서 이 친구야 너 그랬더니 자기는 전부 다 그 출판사에서 다 해준대요. 자기는 뭐 유명 작가가 돼서. 야, 뭐 웃기지 마. 이게 책 쓰는 사람들이 생각 틀리죠. 필체 다르죠. 다. 이거를 전부 다 조정하는 기능. 바로 이것이 공유 기능이요. 변경 내용 추적이에요. 신작가가 요 오후 9시 49분에 한 거 잠깐 볼까요? 자, 이걸 눌렀어요. 바뀝니다. 그랬더니 이때 버전은 복원하기가 나오고요. 이게 내용이 좀 많아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한번 보세요. 중요합니다. 하이라이트가 준비되었습니다.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25군데 고쳤네요. 어디를 고쳤는지 딱 나와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실제 다른 사람들이 저는 그 케냐가 있을 때 책이 2권이 나왔어요. 저희는 공저자끼리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어요. 제가 이거 다 문서 합쳐갖고 공유했고요. 그 사람들이 다 고친 거 서로. 저는 케냐 가서 저녁 때 강의 끝나고 나면 계속 고쳤습니다. 이렇게. 누가 어디를 고쳤는지 다 알죠. 이것도 댓글도 달 수 있어요. 댓글도 다 확인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 사람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자, 이게 공유 기법. 그래서 누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어디를 어떻게 고쳤다. 이것이 스마트워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가 탐색기에서요. 자료 업로드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구글 드라이브입니다. 여기 새로 만들기에 들어가시면 폴더를 작성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기 폴더를 새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이나 폴더를 업로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C에 있는 데이터나 노트북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로 올릴 때는요. 이 PC 탐색기가 이 구글 드라이브에 폴더 구성하거나 이런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글 드라이브에 필요한 데이터를 이 폴더 업로드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탐색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바탕화면에 여기 보면 구글 드라이브에 올릴 자료하고 돼 있죠. 여기다가 미리 탐색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뭐 드래그 앤 드롭을 하든 뭘 하든 다 옮겨 놓는 거예요. 미리. 그래 놓고 여기에 폴더 구성도 여기다 다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놓고 이거를 한꺼번에 이걸 선택을 해서 열기를 합니다.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업로드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 업로드 한다고 나오죠. 여기 지금 업로드 되고 있다고 나옵니다. 제가 한 폴더에만 조금 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번에 업로드하는 그 크기가요. 1GB가 넘으면 말썽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전체가 몇 기가바이트인데 아시잖아요. 이거 완료됐어요. 그래가지고 자, 여기 스마트 워킹에 보시면 이게 다 워드 자료였는데 어떻게 바뀌었죠? 이렇게. 이건 엑셀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바뀐 거고요. 이거 워드가 구글 문서로 바뀐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이게 공유거든요. 공유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는 기법을 여러분들께 하나 보여드렸고 또 오피스 문서가 구글 문서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유 기법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그 설문서 하나 여러분들께 보내드릴게요. 카톡에 다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오픈 채팅방에 거기 들어오신 분들은요. 제가 지금 설문지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걸 복사해서 카톡에 설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카톡에 들어가셔서요. 경영지도사 특강이라는데 URL이 하나 와 있을 거예요. 그걸 키시고 설문지 작성을 해주시고 설문지 작성이 끝나신 분들은 자 여러분들 그 설문서 작성한 거 있잖아요. 이게 여기 들어오자마자 여기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나와요. 이것이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 취합이 됐고요. 요것이 분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응답을 29분이 하셨는데 이렇게 각 항목마다 원그래프로 그려져 있죠. 이게 다 자동으로 취합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서 쓰시든 어떻게 쓰시든
바로 쓰실 수 있다. 이것이 그 회사 경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아까 설명 말씀은 다 들어주셨을 텐데요. 그 말씀했던 것 같이 이것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서 또는 우리나라의 그 아주 빨리 성장하는 회사들이 이 설문서 기법을 모든 의사결정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의사결정의 품질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좋아진다는 점이고요. 요거 못 보셨고요. 제가 또 못 보여드린 게 분석까지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구글 미트나 줌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이 줌보다도 구글 미트의 활용도가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 컨설팅 할 때는 구글 미트를 가리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못 보셨고요. 설명은 들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핸드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핸드폰 화면에 제가 이걸 좀 다시 회의 끝나자마자 보고하는 거예요. 오늘 우진건설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A 제품에 대해서 일주일 정도 납기를 당겨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자, 설명은 다 들으셨죠? 이렇게 하면 벌써 이 서류에 이게 벌써 저장이 다 자동으로 돼요. 모든 사람 화면에 여기 뜹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알람이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다 전부 댓글을 다는 거예요. 당사들이나 업무를 협업하는 사람들은 전부 댓글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생산관리 담당자가 보더니 생산 스케줄 조절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지금 재료가 원자재 뭐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 구매 담당이 본 거예요. 그 구매 담당이 그 자재는 지금 현재 구입을 하려면 일주일 정도 늦어지니까 그게 어느 생산 공정에 들어가 있으니 어떤 고객을 담당한 팀장한테 얘기해서 좀 그 양해를 구하면 이 생산 스케줄 바꿔서 갈 수 있습니다.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댓글은요 실시간이에요. 이거를 종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영업 담당자는 팀장한테 전화하고 회사 뛰어가야 돼요. 팀장은 그냥 그동안에 회의 모읍니다. 담당자들. 회의 딱 모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참석했는데 구매 담당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의가 결론이 나나요? 안 납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다 참석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자료가 없어요. 자기 기억나는 것만 갖고 어떻게 하냐고요? 안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스마트폰이 됐든 이 노트북이 됐든 그 안에 이 자료 검증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댓글을 답니다. 어떤 게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까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문서와 이 공유하는 기법, 그래서 이건 영업사원들의 그 화면도요. 여기 아까 이거 못 보여드렸네요. 자, 이게 CEO 화면이에요. R&D가 어떻게 경영 성과, 관리 회계, 생산 이 자료들을 폴더로만 만들어 놓잖아요. 이게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파일들은요. 작성자가 업데이트하는 즉시 여기에 다 올라오고요. 그 작성자 업데이트한과 동시에 저장이 되면서 과거 버전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다 나타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작성하는 게 뭐 어렵냐고요? 전부 다 앱이에요. 여러분들 카톡 배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일하는 방식만 바꾸면 된다. 자, 영업사원과 한번 보셨고요. 앞으로 조금 더 가볼까요? 그래서 자, 여기 인사 같으면요. 인사 기록 카드 다 들어가고요. 이 그동안의 조직도 저는 회사 운영을 한 22년 동안 했는데 22년 동안의 조직도가 다 들어가고 그 조직도에 댓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 내가 그런 조직 변경을 했는지 이유가 딱 들어가 보면 다 나와요. 그렇게 해서 과거에 잘못된 조직이나 이런 것들 다 파악할 수 있다. 이게 프로젝트 투입 인원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금은 어떻게 되는지 또 주주들하고 관련도 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주요 프로젝트 여러분들 품위서 한번 보실까요? 품위서도요. 이제는 무슨 단계별로 팀장 결정하면 중역 결정하고 회장 결정 이런 거 없어요. 이제는 수평. 이게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봐요. 삼성그룹이. 그래가지고 품위서 작성자가 이 결제권자한테 동시에 다 보냅니다. 수평적 결제. 그럼 여기서 전부 댓글로 교진하는 거예요. 뭐 물어보면 한 사람만 답하네. 지금은 누구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만 답해요. 이제는 댓글 본 사람들이 다 답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답한다고요? 내가 있는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어디가 제대로 된 의사결정할까요? 그 다음에 팀장이 결제할 때 품위서 바뀌고요. 중역결 계속 바뀌어요.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품위서가 끝나고 나면 그 종이짝이 어디가 있는지 찾을 수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 품위서 결제나자마자 그 품위서가 프로젝트 관리 파일로 들어가서 그 품위됐을 때의 상황과 그 진행 상황이 전부 다 확인이 됩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목표 관리 파일은 여기서 지금 목표 관리가 어디 있을 텐데. 네, 목표 관리도 다 이걸로 올 수 있는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마감을 좀 하겠습니다. 왜 구글 드라이브 쓰냐? 다른 것도 많이 써요. 15가지 중에 7가지가 구글 쪽이에요. 자동 저장된다고 말씀드렸죠. 과거 버전 복원 가능하죠. 키워드 제목뿐 아니라 내용까지 다 훑었죠. 공유를 통한 실시간 의사소통했죠. 구글 독서 활용으로 무제한 공간 제공했죠. 설문서 실시간 의견 수렴했죠. 동화정 회의, 그 다음에 가장 우수한 화장품 기능. 이렇게 해서 제가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직원들은 이제 하드워크로 일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스마트폰으로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 워크로 일해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업무를 받게 되면 수많은 면접 보고 대면 회의, 다진 출장, 월화 수목 등등등 열심히 근무했죠. 그리고 폐쇄망에서의 비효율성, 다시 말해서 PC가 있는 회사에서 일을 끝내주지 않으면 퇴근 못하는 그러한 업무 환경에서 일해왔습니다. 결국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으로 생산성은 떨어지고 기업 가치는 하락하고 돈 많은 직원들은 매일 똑같은 일을 지속하므로 동기부여가 저하되고 일과 삶의 불균형이 왔죠. 한국은 현재 2000시간이 넘는 세계 제2위의 근무 시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말 창피한 얘기예요. 이제 스마트 기기와 클라우드를 통한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재택근무, 유연근무를 즉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따른 수익 배분 또는 근무 시간을 직원들한테 돌려줌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나아가서 업무의 질과 만족도는 증가하게 되겠죠.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가 향상하고 창의성도 향상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스마트 워킹의 진화는 지속적으로 되고요. 그 효과는 더 커질 거예요. 진정한 워라밸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맥킨지에서 직원들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일이란 목적과 수단이 분리되고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함으로써 고통이 수반되는 노동이다라는 생각이 67%. 일이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4%. 그리고 일이 없으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은 현재 나를 위한 재미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이 29%예요. 그런데 단순 반복적인 일들은 조금 아까 보셨듯이 로봇 AI, 즉 무료 스마트폰 앱들에게 담당시키고 나머지 이제 일의 의미라든지 또는 재미에 집중하게 되면 결국은 인간의 욕구와 능력이 플러스되죠. 그래서 사무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될 거고요. 결국 워라밸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점점 진화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실행하는 방법은 대기업들은 이미 대형 투자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스마트 워킹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도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무료 앱들을 활용하시면 스마트 워킹을 통해서 생산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하지 못한 회사 직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는요.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핸드폰만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하고 노트북만 있으면 돼요. 저도 그 노트북 가벼운 걸 내가 재작년에 샀어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직원들은 그동안 상사가 필요할 때마다 요구했어요. 그러면 뭐 그때마다 특별한 양식으로 엄청난 양의 보고서 작성을 했습니다. 보고서 작성, 자료 검색에 들어가는 직원들의 시간이 60%가량 돼요. 그것만 없애도 60%가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물론 다 없어지진 않죠. 좌하단의 사진 볼까요? 그 사람 표정이 어떻죠? 죽을 상이죠. 일 다 끝마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회의 있으니까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월말이나 분기말만 되면 재무 담당자 같으면 그 재무 보고서 작성한다고 엄청난 양의 사내 이메일 왔다 갔다 하죠. 보고서도 엄청 바빠요 또. 근데 이제 다 필요 없어요. 구글 문서 한번 공유하면 끝입니다. 보셨죠? 그래서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공유하는 기법. 이거 잘 써야 됩니다. 공유, 쉐어링. 두 번째 설문서가 폼즈예요.
설문서 활용해서 의사결정의 품질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회의 없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미트, 줌을 써도 돼요. 이제 어디에 있든지, 이거 저 스마트폰만 있으면 회의 다 참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뭘 없애야 되냐? 회의 없애야 돼요. 보고서 없애야 돼요. 줄이는 거죠. 엄청 줄어가요. 그 다음에 국내외 출장 이것도 엄청 줄여야 돼요. 이게 국내외 출장이 무슨 여비 교통비만인지 아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쏟아붓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중요한 거 사내 이메일 다 없어요. 이제 사내 이메일 나왔을 때 저는 진짜 천사가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쓰레기예요. 어디 갔는지 찾을 수도 없고요. 거기 붙어 있는 그 서류가 도대체 최근 건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고 이거 없애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스마트 워킹 잘하는지 확인하는 기법, 사내 이메일 써 안 써? 그거 확인하면 돼요. 자, 일의 관점에서 볼까요? 첫 번째가 이제 일의 관점에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야 됩니다. 이제는 누가 무엇을 하는지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성과 창의적인 업무를 시행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일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공간의 관점을 볼까요? 스마트 모바일 기기들과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실시간 의사소통해야 됩니다. 이제는 스마트 워크센터도 필요 없어요. 이제 모든 데가 다 스마트입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조직 운영으로 수평적인 소통을 해야 됩니다. 시간적인 관점에서 볼까요? 직원들이 자율 출근이나 물론 이거는 이런 그 기업 문화가 완전히 정착이 됐을 때 얘기죠. 그러나 이 경영자만 확고한 의지를 가지면 그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 리더들이요 정말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통제하고 감독하고 평가하는 그런 리더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하게 돼.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개인의 행복도도 증진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 몰입도가 늘어나겠죠. 생산성 자동적으로 늘어나고 기업 가치 올라갈 겁니다. 이걸 이제 한 표로 정리한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게 경영자의 사람 중심의 경영 철학이죠. 그런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클라우드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서 실시간 의사소통 정보 시스템 구축하고요. 그렇게 되면 구성원들의 업무 몰입도 향상, 그 다음에 자율 중심 경영, 그 다음에 성과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은요. 제가 목표 관리를 전부 다 이걸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장서부터 저 밑에 말단 직원에게까지 모두 이 목표가 캐스케이드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뭐 통제하고 감독하고 무슨 평가하는 관리자가 아니라 이제 코칭을 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도 엄청 많아요. 이게 코칭 기법을 열심히 가르쳐 놓고요. 코칭을 하라 그래도요. 기반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럼 그것 때문에 보고서 또 만들어요. 이거 아니다. 그냥 만들어진 게 코칭 기반의 기본 성과 관리 시스템 만들어주고요. 그러면 이제 성과 관리 창출. 자, 이거 그림 보이시나요? 이 소리는 안 들려도 돼요. 이게 실제 실화입니다. 이 자전거 레이싱이에요. 맨 뒤에 보이는 이 친구가 지금 바람의 저항을 막으려고 다리를 들었어요. 그죠? 따라 마십니다. 이 친구들이 막 보고서 디립다 열심히 페달 밟는 거예요. 저 앞에 1등 보실래요? 그리고 1등 앞에 가는 친구가 오토바이 가이드입니다. 제일 앞에 가는.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좀 실수를 해서 시간이 약간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1등 보세요. 좀 이따 봅니다, 이제. 뭐 뒤에서 따라오는 거거든요. 더 열심히 밟고 있죠, 지금. 근데도 똑같이 아직도 밟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토바이 기사 한번 보세요. 가이드예요. 옆을 보더니 바로 지도 다리 드는 거예요. 바람장만.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다 바로 바뀌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사례들. 아까 이 화면 보셨죠? 그죠? 자, 이 화면에서 누르기만 하면 뭐 관리에게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시간 의사소통을 이제 댓글로 하는 거죠. 필요할 때 이제 그 비대면 화상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보고서 하나하나마다 핸드폰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작성을 최초에 누가 했고 누가 어떻게 고쳤고 공유된 사람들은 무슨 권한을 가지고 공유했는지 핸드폰에서도 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영업 실시간 파악, 그 다음에 이 자금 수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거 인사기록 카드예요. 인사기록. 저는 이제 이 인사기록 카드도요 전부 이 디지털로 관리했었는데요. 주소 같은 것도요. 제가 이제 명절 때 선물 주잖아요. 전부 저는 팩트했어요. 그때 이 친구들이요 전부 이 이사 가잖아요. 그러면
택배 잘못될까봐 끝끝다리까지 안 틀리게 다 고쳐놔요. 이게 자신들이 고치도록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게 지금 조직 변동, 거기에 따른 댓글 모양이고요. 이게 품위 관리하는 겁니다. 전부 댓글 교진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전략 관리. 각 팀별로 목표관리서가 개개인별로 다 있어서 이 밑에 직원들도 경우에 따라서 사장님 목표까지 다 볼 수 있도록 캐스케이딩 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것이 목표 설정할 때 그 댓글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요거는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코칭 액티비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이 어느 정도 왔는지 그것들을 쭉 기록하는 거예요. 이 일정 공유하는 화면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마지막 마감을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 2분. 그래서 딱 2시간 만에 끝나겠네요. 제가 마감 조금 해드릴게요.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 세계 최고 품질의 무료 앱을 활용해서 스마트폰만으로 스마트 워킹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보셨어요. 바로 오늘 소개한 기법들은 근본적으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일하는 방식을 혁명을 일으켜서 단기간 내에 성장하게 된 주 원동력입니다. 막 중소기업이나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런 무료로 활용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을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기법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스마트폰 앱 15개 가량만 잘 사용하시고 PC와 동교화해서 활용하시는 기법들을 잘 숙지하시면 여러분들도 즉시 활용해서 여러분들 자신의 생산성 크게 올리고요. 나아가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컨설팅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내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런 스마트 워킹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서 전사적으로 그 시스템을 사용하시도록 하는데 2개월도 채 안 걸립니다. 그리고 컨설팅 역시 대면 컨설팅 대신 앞에서 설명드렸던 문서 공유, 또 설문서 활용, 비대면 화성회의, 회의 3가지 기본 스마트 워킹 기법 활용해서 컨설팅 효과를 크게 올려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클라우드가 막혀 있었어요. 오랜 기간. 재작년 2017년 대사에 열렸어요. IT 기반이나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최상위급이에요. 근데도 클라우드 활용률은 아직도 OECD 최하위입니다. 그에 따라 스마트폰 활용 효과 역시 성과 역시 최하위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코로나19가 우리나라 클라우드 활용도를 급격하게 높여줬어요. 갑자기. 그리고 비대면 활동과 관련된 클라우드 활용 성과를 급격하게 늘리면서 대기업 중심으로 이 스마트 워킹은 크게 활성화됐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계 최상위 수준의 탄탄한 IT 기반, 또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최고예요. 이런 기법들을 활용한 성과 창출이 아주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그 스마트폰 성과가 아주 미진한 상태예요. 누군가 그들을 가이드해 줘야 됩니다. 오늘 소개한 기법들을 활용해서 비용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사용하면 할수록 그 효과가 더 커지게 되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고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 기법을 지원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 전부 뭐 하드웨어, 지금 어플리케이션 타는 거, 시스템 타는 거 이것만 지원해주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정만 가지시면 이 기법을 숙달하는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 너무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